최근 올라온 주요 경제 뉴스 기사들 중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해 검색 순위가 높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청년 고용률 17개월째 하락, 구조적 위기 심화. 오늘의 첫 번째 주요 경제 이슈는 청년 고용 시장의 심각한 장기 침체 소식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45.1%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무려 17개월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긴 하락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고용률 지표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청년이 실제 취업에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서가 아니라 청년층이 구조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모두 취업자가 각각 6만여 명, 8만여 명 전년 대비 줄었고 경력직 선호 트렌드로 신규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전체 근로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6%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일자리 찾기마저 포기한 청년들이 쉬어씀 인구로 집계되어 최근엔 50만 명을 넘겼는데요. 청년 3명 중 1명은 구직 활동도 노동시장 참여도 하지 않는 니트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이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위기, 언제 그리고 어떻게 풀릴지 경제계와 정부, 사회 전체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동산 대책,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가중. 두 번째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세로 낀 집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를 원칙적으로 요구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는 물론 다주택 수요자, 투자 수요까지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초밀집 컴팩트시티인 서울과 수도권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신혼부부나 청년 가구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50대 줄퇴사, 희망퇴직 속 대기업의 실적 쇼크. 다음은 직장인 및 가계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이슈입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인 LG유플러스에서 3년 만에 다시 한번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까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실적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 인력 비용 상승 등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0대 이상 임직원 대량 퇴사 현상은 향후 타 대기업, 제조업 전반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 2억 드릴게요. 미국 반도체 업계, 한국 엔지니어 러브콜 러시. 네 번째 소식은 반도체, 첨단 산업 인재 경쟁 소식입니다. 글로벌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그리고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대만, 미국 등 해외 팹에서 근무할 인력에게 연봉 2억 원 수준의 파격 조건을 내걸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신 경력직을 집중적으로 채용 중입니다. 반도체 설계 공정 인력 부족이 심각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글로벌 인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내 산업 기반 약화, 인력 유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 차원의 엔지니어 유출 방지 및 R&D 투자 확대, 복지 확충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입 콩 부족, 두부 장류 공장 가동 중단 위기.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두부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산 및 수입 콩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식품 공장은 다음 달부터 아예 공장 가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두부, 된장, 장류 등에서 수입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해 하반기 이후 제품 공급 차질 및 가격 급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국민 식생활의 필수적인 기본 식재료까지 위협받게 된 상황입니다. 국내외 고금리 여파 계속, 실질 임금 내수 침체 악화 우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 및 가계의 소비 심리 위축, 실질 임금 감소, 내수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동결 속에서도 대외 불확실성, 환율 영향 등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한층 불안정해졌고, 특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가계의 채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하락, 물가 불확실성 등으로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 모멘텀이 약하다는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하루 가장 이슈가 된 경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청년 고용 구조의 위기, 부동산 실수요자 대책, 대기업 구조 조정과 실적 쇼크, 첨단 기술 인력, 유출 경쟁, 식품 물가 불안, 그리고 고금리발 경제 침체까지 각 뉴스의 파장이 실생활, 미래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근 뉴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